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하락의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바닥 가격, 예상되는 바닥 가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 대비 상당한 아웃퍼폼,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역시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거리두기 종료와 함께 어떤 서비스 여행 수요 이 부분이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더불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점 코로나 팬데믹 때 8,300원 저점 기준으로는 4배의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이후에 여러가지 계속해서 봉쇄 조치와 그 다음에 거리두기 기대감, 그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이후에 어떤 걱정거리 악재 요인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점 형성 이후에 다중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추세를 깨뜨렸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중기 하락 추세가 전환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행객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본에서 이제 거리두기 어떤 제한 규제를 푼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추세를 돌릴 수 있기보다는 그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반짝 반등 효과 그 이상의 어떤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는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오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전환하면서 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죠. 그 부분은 역시나 연기금 포함한 투신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함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이렇게 받았지만 공격적으로 기금이 파는 이 부분은 현재 어떤 악재 모멘텀을 반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그런 수급이라면 그 부분이 추세를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악재 반영 구간인 부분에서 기관들이 함으로 인해서 추세가 매도의 수급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환율 탓이 있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유가의 어떤 추이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가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최근에 자동차를 탈 때도 유가가 120불 이렇게 가다가 80불대까지 떨어졌지만 사실 체감상으로 우리 기름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체감하기 힘들죠. 그 부분은 수입 물가를 좌우하는 환율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 고공행진하면서 실은 이 비용 측면에서 대한항공의 어떤 상당한 걸림돌, 실적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행객 수요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항공료 자체도 높은 부분에서 매출액은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코로나식 국면을 지나면서 여러가지 도태된 항공사들이 많죠. 그 부분에서 업계 구조조정 통해서 이익은 한 단계 레벨업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 내년 내후년도에 이렇게 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 부분은 과거의 어떤 시절과 비교하면 한 단계 레벨업 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업계 구조조정을 통해서 독점적 그런 시장 지위를 유지하다 보니까 가격 결정력에서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중기적으로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바닥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한항공의 주식 수를 한번 보신다면 3억 6,800만 주가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매우 좀 큰 규모다. 주식 수가 워낙 많다. 이 부분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유증을 했죠. 그렇게 자본 확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식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그러므로 주당 2만 원에 불과한데도 시총 자체는 뭐 적은 규모는 아니다. 7조 6천억인데 이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의 어떤 프리미엄분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어떤 여행객 수요 어떤 회복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주가에 반영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윗단 구간에 있을 때 네, 시총을 10조 넘는 구간은 상당히 좀 평가가 제대로 받은 평가의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현재는 좀 앞으로의 회복세를 감안했을 때 좀 그래도 바닥권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현재 경기 침체 국면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 부분에서 앞으로 여행객 수요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네, 인플레가 워낙 높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새 주택 부동산 시장도 지금 얼어붙어 있죠. 이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 닫힐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서는 네, 어떤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그 해외여행객 수요 자체가 큰 틀에서는 네, 과거보다는 확실히 뭐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누리는 그런 국민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늘어나는 추익 그 안에서는 네, 어떤 소비자 지갑 어떤 금리 부담감으로 인해서 지갑이 닫힐 가능성 이 부분에서는 네, 여행객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물류 운송 이 부분의 이익도 어떤 경기 침체 이 부분을 반영한다면 조금 이익이 감소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경기 침체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 부분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꺾이지 않는다면 네,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이때 다중 고점을 형성하고 이때 첫 번째 하락 파동이 나오고 네, 이때 반등 파동이 있었죠. 조정 파동인데 이 부분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 네, 크게 반등 기술적 반등의 그 이상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제한적인 반등이 그쳤고 그 다음에 역시나 다중 고점을 만들고 박스권을 오래 형성하고 지금 이때 첫 신호가 나왔죠. 이때는 네, 기술적으로는 네, 튀어나와야 되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시점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 부분의 첫 신호탄으로 해서 지금 하락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기술적으로는 일단 보여지는 가격 라인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역사적으로 하단 지점을 한번 보신다면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과거 2010년대에 찍었던 다중 여러 번 저점을 찍었던 라인은 네, 1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만원 기준으로 대략 20% 조금 넘는 수준의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네, 역사적 저점 이 부분을 감안하면 그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일단 19,000원 초반이 오면 네, 브레이크가 걸리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네, 1위 사업자의 어떤 영향력 그 다음에 가격 협상 이 부분에서 좀 우위에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상당 부분 경기 침체를 반영한 어떤 그런 포인트를 감안한다면 이게 크게 내려오기보다는 네, 19,000원대에서 한번 크게 걸릴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반등이 오되 반등의 어떤 한계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네, 중기적으로는 반등의 목표치를 24,000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추가 하락이 있었다가 올라오든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올라오든 24,000원이 오면 네, 극복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보시고 24,000원에서 25,000원 부분에서는 네, 이 윗 가격 영역권에서 비중을 줄이지 못한 분들은 네, 이 가격에서는 좀 일부 좀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19,000원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반등이 오되 기타 전체 시장 여건이 여의치 않거나 어떤 불황이 침체가 자꾸 이렇게 좀 늘어진다 길게 간다 이렇게 하면 네, 추가 변동성과 함께 역사적인 어떤 가격 저점인 16,000원까지도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잘 대응하시고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 포인트 오면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